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그러면은 사이코패스가 왜 생겼느냐를 살펴봤어요. 저번 시간에는 뇌구조 이상, 유전자의 이상. 이거는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크고 네. 거기에 이제 환경적인 영향이 더해져서 이 사이코패스가 위험한 진짜 반사회적인 존재가 되느냐, 그나마 사회에 잘 적응을 해서 범죄자가 되지 않고 사느냐, 이게 이제 결정된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사이코패스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 성격에 대해서 알아볼 때 다 그랬지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격도 사람 성격이 여러 가지인 이유는 이런 성향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이 성격이 유리하고 저럴 때는 저 성격이 유리하고 같이 돕고 살아가면 더 좋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이코패스가 네.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문화권이고 어떤 인종인지 관계없이 사이코패스의 비율이 거의 일정하대요. 계속 인구의 2% 정도가 있다는 거야. 남자 3%, 여자 1%.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사이코패스에도 장점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참 인정하기 힘든 사실이지만 사이코패스가 생존에 유리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공감을 잘 못하니까 성공하기에는 유리할 수 있죠. 맞아요. 이거 질문이 바보 같지. 사이코패스가 생존에 유리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봐도 아니 남 신경도 안 써. 스트레스도 안 받아. 얼마나 편해요. 살아남기 편하지. 그래서 사실 사이코패스 중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신경성이 낮잖아. 장수하겠네. 이게 그래서 왜 욕 많이 먹는 사람은 오래 산다는 얘기 있잖아요. 속담이잖아요. 네. 그게 그 얘기예요. 진짜로 정말 그런 말이 나올 놀라운 정도로 깨달음이다. 야, 쟤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실제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아요. 신경 안 쓰거든 남이 욕을 그렇지, 해도. 그렇지. 그리고 남이 욕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자기 이익을 다 챙기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편해요. 잔병치레 많은 사이코패스 못 봤어요. 다 내가 보면은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술 먹고 위험하게 살고 해도 그거 치고는 되게 건강해. 놀랍다. 그리고 뭐 남을 조종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장수할 수 있죠. 근데 사이코패스가 불리한 점은 하나죠. 옆에 사람들이 싫어하지. 그치. 왕따 시키지. 그것만 불리한데 그래서 현대사회에 사이코패스가 오히려 살기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마을 공동체가 그렇지. 서로 다 알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얘가 사이코패스면 얘는 추방당하지. 배척당해요. 근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한 그러게. 동네에서 추방당했다도 걔 옆 동네로 옮기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익명성인 거죠. 현대사회 익명성 때문에 사이코패스들이 잘 살아남기도 하고 사실 옛날에도 사이코패스들이 그렇게 100% 다 왕따당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옆에 그 사이코패스를 끝까지 믿고 챙겨주는 호구가 꼭 있어. 이제 호구를 잘 알아보는 매의 눈을 가졌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이 호구들을 보면 내가 그 사이코패스들도 그렇고 그 주변의 그 호구들을 보면 오히려 되게 친화성이 높아. 되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그렇겠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걸 계속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무한 긍정으로 내가 일을 변화시키리라는 사명감을 그런 가지고.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딱 빌붙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진짜 제가 알겠다는 그 사이코패스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이코패스 중에 이렇게 빌붙어 사는 사이코패스가 두 명이 있거든요. 둘 다 그 빌붙은 사람이 2번이야. 제가 아는 사람도 2번이요. 그래서 내가 정말 2번이
이번 욕하진 않을게요. 이게 저 멸종시켜 마땅한 종자인데 아니 2번이 아니죠. 2번 말고 아니 그 사이코패스가 그러니까. 멸종시켜 마땅한 종자인데 무한 긍정으로 그래 그걸 다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2번 때문에 살아남을 수 그러니까 있어. 와 1000번 10,000번을 속으면서도 계속 그리고 물론 욕을 하죠. 화가 나서 욕을 하지만 옆에서 욕하면은 또 감싸줘요. 근데 또 사이코패스가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 호의를 베푸지.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저렇게 행동해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저런 소리를 하냐. 케이치 않지 사이코패스니까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멘트를 던져주고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끼를 살살 던져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 뭐 친구면은 진짜 병신이라고 하겠지만 배우자나 부모라고 하면 또 마냥 욕을 할 수 없어요. 그 자식인데 어떡할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쪽쪽 빨려가면서 이제 사이코패스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믿는 게 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자식 버려라, 뭐 배우자 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내가 마음은 이렇지만 멸종시켜야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치. 안 변하는 거야. 차라리 그걸 내려놓고 얘는 변하지 않지만 내 가족이니까 나쁜 짓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해를 최대한 덜 끼치도록 내가 그걸 감당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포기하죠. 사이코패스라고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얘가 이렇게 하면 변하겠지. 얘가 이렇게 하면 변하겠지.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는데 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상처가 정말 끊일 수가 없고 치유될 수가 없어요.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이 내가 이런다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물론 사람은 대부분 다 안 달라져요. 보통 나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면 변한 척은 해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계시면 좋겠고 네. 또 사이코패스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존율이 높죠. 그렇죠. 전쟁, 기근, 재난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여기서 사이코패스들은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제끼는 거를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고 그래서 오히려 난세의 영웅이라고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혼란한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경향이 크고 그리고 실제로 폭력적인 내전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 비율이 실제로 높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이코패스가 배우자로 선택되는 확률이 높다는 그쵸. 얘기예요.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막 유전적으로 그렇지 사이코패스가 유전자를 많이 태어나고. 퍼지는 거지. 평화로운 사회에서는 아니 착한 남자가 좋지. 그렇지 질서가 있는 사회에서는 나한테 잘해주는 진심으로 잘해주는 거짓말 안 치는 착한 남자가 좋지만 정말 뭐 언제 총알이 날아오고 약탈이 있고 이런 사회에서는 남편이 나를 때려도 우리 가족을 싸워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배우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일수록 사이코패스의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일 수가 있는 게 우리는 폭력적인 사회면 그 폭력적인 분위기를 배워서 사람이 폭력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물론 그런 성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는 폭력적인 유전자가 퍼지기도 더 쉽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보통 사이코패스, 우리 주변에 있는 사이코패스들은 근데 이제 그냥 일반인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뭐 성공하기도 쉬우니까 그 보통 사람은 2%인데 보통 사람 중에서는 이게 성공한 CEO 중에서는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성공한 CEO 중에서는 20%가 사이코패스라는 조사 결과도 있대요. 우리도 지금 정치인, 기업인들 봐요. 거기 많을 것 같아. 거기 집단에. 그래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뭐 많기 때문에 진짜 직장 상사 잘 나가는 직장 상사 이런 사람 중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기도 하고 주변에서 근데 그냥 사이코패스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이제 가족이면은 골 때리죠. 근데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면은 그냥 좋은 사람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사이코패스들이 내가 아는 사이코패스들도 그런데 남의 고민 상담 되게 잘해준다. 객관적으로 사람을 잘 봐. 감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남들 고민 상담 해주는 걸 좋아해. 문제 상황이잖아. 짜릿한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그냥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상담도 잘해주고, 아니면 사이코패스들은 짜릿한 재밌는 일을 잘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적당히 따라다니면 그 아까 그 펠런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짜릿한 모험을 하는 데려가죠. 물론 자기 안전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되게 잘 찾아요.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일으켜.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나쁜 일 하라고 부추기기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저질러 이렇게 맞아. 하는데? 진짜 친구면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해봐 이러면서 나쁜 일 부추기는 사람들이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이코패스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생각을 제일 해보죠. 궁금해요. 제일 궁금하죠. 일단은 사이코패스라는 거를 지금까지 제가 특징들을 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알아야지. 맞아. 이런 겁니다. 인정을 하세요. 뭐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기 싫으면 소시오패스라고 부르시던지 뭐 마음대로 하시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피하는 게 상책. 일단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부딪히면 이기겠어요? 1대1로 부딪히면 사이코패스를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안 되고 그리고 평소에 그냥 어느 정도 피상적인 친구 있잖아요. 피상적인 친구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 펠론 교수도 주변 친구들한테 자기를 평가해 달라고 했어. 자기가 사이코패스라는 거 알고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땐 친구들이 재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다 얘기를 했대요.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냥 그쵸. 친구 정도로는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가 나를 찍었다. 언제나 빨대 꽂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곤란해지죠. 그럴 때 대처법은 그냥 조용히 빨대를 딱 자르고 가세요. 거기서 또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난리를 치는 거야. 이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감히 나를 얘 뭐라고 그러면은 칼 맞아요. 칼 맞을 수도 있어요. 크게 혼날 수도 있어요. 사이코패스들은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수도 잘해요. 마음만 먹으면. 보통 사람들은 막 진짜 그 복수를 기다리는 시간 있지. 진짜 복수하려면 10년, 20년 기다리잖아요. 그거 보통 멘탈 갖고 하겠어요? 못하죠. 무섭지, 스트레스 받아서. 사이코패스들은 그러다 먼저 죽어. 그러니까 맞아. 내가 쫄려서 먼저 죽어요. 분하기도 하고.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거 잘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하는 거는 좋지 않고 난리 치고 비난하고 물론 애지간한 비난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걸 만약 거스르면은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빨대를 싹 자르고 조용히 가세요.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상처받을 것 같지? 사이코패스는 만약 그렇게 제가 주변에서 본 사람들 다 그래요. 누가 이제 몇 번 당하다가 진짜 깨달았어. 그 사람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건 진짜 아니구나. 깨달았어. 그럼 그 사람이 빨대를 싹 자르잖아? 그러면은 사이코패스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해보려고 진짜 단호하게 돌아섰다는 확신이 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쉬워할 것 같아요? 아니야. 다른 빨대꽂을 상대 찾아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감정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건 아니야 벽을 딱 치면은 걔를 쫓아다닐 이유가 없지. 이거는 왜냐하면은 뭐 노력 투입 대비 효율이 떨어지니까 사이코패스들은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거 빨대 꽂으려고 갈 거야. 물론 그걸 우리가 막아주고 싶지.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호구가 누가 또 호구가 되는 게 좀 그래서 그걸 막아주려고 하다가 되지도 않고요. 제대로 사이코패스한테 그 빨대 꽂힌 호구들 그런 2번 같은 분들 우리가 아까 말한 2번 같은 분들 거기서 헤어나오게 우리가 노력할 수 없어. 괜히 그러다가 사이코패스한테 칼 맞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살아남아야 되잖아. 걔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빨리 자르고 가시는 거가 제일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가 어려운 건 사이코패스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게 어려워. 그치. 그러고 나면 빨대 자르고 조용히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물론 마음은 아플 수 있으나 그렇죠. 상처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상처받고 쪽쪽 빨려요. 안 돼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끝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주변에서 만난 사이코패스 얘기를 대충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그냥 대충만 얘기를 할게요. 네. 어떤 분은 그냥 정말 가족을 계속 등쳐 먹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지 않고 자기는 그냥 충동적으로 허영심으로 살고 돈을 탕진을 하면서 계속 성실한 가족을 빨아먹는 거야. 근데 막 이게 딱 보이게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려우니까 좀만 빌려줘. 빌려줄 때 또 그렇게 또 구구절절하고 정중할 수가 없어. 그렇게 뻔뻔하지가 않아 또 보기에는. 아니면은 내가 이거 잠깐 맡기면 이렇게 해서 돌려줄 테니까 줘. 이거를 계속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전에는 이 사람 딱 보기에 이상한 사이코패스 아니거든요.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빨린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잃었어요. 이러다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항의를 해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잖아라고 말을 하면 그거를 까먹었어. 그 사람은. 그 사이코패스는. 대수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한데 옆에 저금통이 있네? 그래서 꺼내서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저금통인 거야. 자기 가족인데도 얘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는 생각을 못해. 진짜로. 그러니까 막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진짜 정신병도 없고 이렇게 했는지 알라도 몰랐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막 운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그래. 그래서 너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아니 저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고 울었잖아. 근데 어떻게 똑같이 또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전에 거 또 잊어버렸어. 진짜 잊어버렸고 그럼 또 그때 가서 또 미안하다 그래. 이게 몇 번 반복이 된 거예요. 평생을 걸쳐서.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보니 얘기 딱 들으니까 이거는 그냥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사이코패스 같은 거야.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인정을 하더라고. 여러 가지를 보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더 이상 허용을 안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가족이 사이코패스라고 인정하는 게 힘들죠. 힘들죠. 아니면 또 나랑 친한 사람의 가족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약간 그 남녀 관계 쪽으로 되게 문제가 많은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되게 이기적이야. 하여튼간에 근데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여자들이 계속 속아. 그래서 그냥 뭐 사귀다 버리고 이러면서 이 사람 결혼할 생각이 없어. 내가 보니까 일은 잘 해요. 내버려두면 될 텐데 그 엄마가 그렇게 장가 보내려고 보통 엄마예요. 자기 아들이 그게 문제 있다는 걸 몰라. 결혼하라고 엄청 짰어. 그러니까 뭐 귀찮았는지 아니면은 뭐 자기도 결혼 한번 해보고 싶었는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게 보였어. 근데 뭐 남의 일이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지만 뭐 잘 살 수도 있겠지 이러고서는 있었는데 조건이 좋아서 결혼을 한 거거든. 왜냐면 엄마가 결혼하라고 난리쳐서 엄마가 준비해준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조건은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매력을 못 느꼈나 봐요. 바람을 피는 거야. 바람을 폈는데 그거를 바람 핀 거를 알았어. 그 사람의 어머니가 알았어. 어머니도 알고 그 사람의 동생이 이제 내 친구야. 그러니까 엄마가 알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왜냐하면 엄마가 먼저 알아서 바람 피는 거를.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람 피는 게 걸리면 위자료 물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걱정이 돼서 엄마가 이제 자기 이제 다른 자식한테도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내 친구가 알은 거지. 그래서 먼저 엄마랑 이제 내 친구가 이 바람핀 증거를 찾으려고 했어. 증거를 갖다 대고 너 이렇게 바람피지 않았느냐. 너 당장 그만둬라. 안 그러면 이제 패가 망신한다. 내가 중매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증거를 찾은 거예요. 근데 또 교묘하게 바람피우지도 않았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놓고 바람을 폈으니까 증거가 되게 많아. 앞에 봤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잡았대? 잡았대. 아니라는 거.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게 결정적인 증거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야. 거기서 내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 형제인데
이런 줄은 모르는 거지. 사실 뭐 크고 나서 여자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형제끼리 잘 모르잖아요. 그치. 내 친구도 남한테 좀 관심 없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몰랐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이코패스 끼가 있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아버지도 그런 사이코패스 바람둥이였어. 그거는 알고 있었지. 내가 내 친구니까. 아빠랑 똑같다는 거야. 그거를 아는 거지. 근데 아빠는 옛날에 일찍 결혼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 바람 폈는데 이제 그 어머니 계속 또 감당하며 살았어. 참으셨어. 그 어머니 9번이야. 9번도 세상 많이 구원해요. 계속 그러고 살았는데 또 9번이도 문제를 직시를 안 하는 그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고 살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돼,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난리 쳐갖고 결혼을 했더니 이제 자기 와이프를 두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혼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혼하면 되게 힘들잖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 사람은. 정말 안 사랑한 거지. 안 사랑했고, 가책도 없어. 가책도 없고, 뭐, 이혼한 사람이면 좀 그런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관계 없는 거야.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별로 상관은 안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웃기는 게 뭐냐면, 동물 권리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 동물을 너무 사랑해. 캣데디야, 캣데디 막 길고양이들한테 밥 신기하다. 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사이코패스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되게 괴롭히고 착취하지 뭔가 대의에 관심 있는 사이코패스가 많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제가 아는 사이코패스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구를 한다고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 한다고 나쁠 것 같진 않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면을 봤을 때 좀 이 사람 이런 면으로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죠.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보셨죠?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막 여기서 연구대상 사이코패스까지 아니겠지. 네. 그렇지만 경계 사이코패스고 보통 사람들이랑 다른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 예로만 보기는 좀 아쉽다, 생각나는 사람이 뭐 별로 없다든지 이런 분을 위해서 대중매체에서 볼 수 있는 사이코패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대중매체에 사이코패스 많이 나오는데 실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확하게 그린 작품 별로 없어. 다 너무 피상적이야. 근데 딱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보셨구나. 어땠어요? 너무 끔찍했죠. 그죠? 네. 이게 저 영화 저걸 어떻게 영화로 담았는지 옛날에 봤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맞아요. 기억이 있어요. 영화도 추천도 못 해드리겠어요. 네. 되게 기분 나빠요, 이 영화. 맞아. 그래서 저도 한 번 봤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다시 보지 않고 이제 그냥 리뷰 같은 거 찾아봤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그래서 거기 엄마랑 아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케빈이라는 아들의 이야기예요. 케빈이 사이코패스죠?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케빈이 어렸을 때부터 문제 행동을 해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공격적이고 되게 이상한 장난을 치고 그러다가 근데 엄마가 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맞아. 애가 너무 이상한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든 이제 엄마니까 책임을 지고 얘를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얘가 어느 날 15살 15세가 넘으면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처벌되는 나이가 있어요. 그게 15세야. 15세 생일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훨씬 약한 처벌을 받거든요. 얘가 이걸 알고 15세 생일 되기 전날인가 석궁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다 쏴 죽여버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에는 얘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 엄마는 평생 그 충격과 주변에 진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쟤한테 내가 어떻게 했어야지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 영화가 모성애에 대한 고찰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엄마도 사이코패스야.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건 생각 못했는데 엄마도 보통 엄마 같진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다. 맞아. 엄마도 보통 엄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 리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지금 오늘의 모든 이론을 다 한 맞아요. 영화에 담았네. 맞아요. 유전적으로 그 아들이 그 유전자를 이어받았잖아요. 게다가 환경적인 것도 있지. 소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원래 애를 낳고 싶지 않았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애를 가져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낳아요. 이 엄마는 내가 보기에는 신경성, 친화성 굉장히 낮은데 성실성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엄마라면은 애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애도 너무 정이 안 가. 이러니까 애를 사실 잘 키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애를 보면 너무 혹 같은 거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너한테 매여가지고. 그래서 애를 잘 키우지 못해요. 사실은 약간 학대 같은 행동도 해요. 방치하지. 애를 적극적으로 학대하는 건 아니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 여자도 상당히 사이코패스 같은 면이 있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항상 멍한 공허한 표정을 짓고 있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손가락질을 하고 공격을 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랑 결혼한 그 남자가 내가 보면 약간 2번이야. 되게 정이 많고 이 여자가 차가운 것도 개의치 않고 이 사람한테 사랑을 줘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만 선이 가득한 분이에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애를 낳았어. 근데 이 엄마는 애가 이상해. 이상해요, 실제로 우리가 봐도. 근데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애들은 다 그렇다 이거야. 네가 문제라는 거야. 어떻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니? 이러면서 아빠가 애를 되게 이뻐하는데 그래도 키우는 건 엄마예요. 아빠는 일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케빈이란 애가 어렸을 때 그 여동생이 있어. 애를 또 낳았어. 근데 이 여동생은 아빠 닮아서 되게 귀엽고 그냥 착한 애예요.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엄마가 얘는 또 이쁜 거야. 그러니까 질투가 났는지 이 여동생은 눈을 멀게 했나? 그 케빈이란 애가 일부러라고 생각을 해. 엄마는. 쟤는 그럴 수 있는 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아빠는 난리 치는 거야. 어떻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근데 사실은 엄마의 판단이 맞았을 수도 있는 거지. 이 선의로 가득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이코패스를 이해를 잘 못한다니까. 근데 엄마도 얘를 하고 그리고 얘도 되게 아빠한테는 잘해. 근데 케빈이 아빠한테는 귀엽게 굴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되게 냉정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사이코패스의 본능이야. 아빠는 호구인 거지. 아빠를 이용해서 엄마는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나랑 비슷하니까. 아빠를 이용해서 엄마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려는 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만을 할 수 있는 애였던 거예요. 근데 또 이 엄마가 어렸을 때 이 엄마도 차라리 사랑이 많은 애라서 얘를 그렇게 감싸줬으면 얘는 그래도 친사회적인 사이코패스가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엄마가 얘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공격적인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이코패스가 되고 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제일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여자도 사이코패스다. 그 여자 틸다 스윈튼이라는 배우인데 되게 멋진 배우잖아요. 멋있어요. 항상 그게 약간 무표정하고 약간 뚱기 있는 걸로 나와. 그래서 그런 배역들만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약간 그런 성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설국열차에서 되게 이상한 여자로 나왔었고 아무튼 그 영화가 있는데 아까 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오늘 그 강의 내용을 그 영화에 집약을 했다고 보시면 될 만한 영화라 추천을 드리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쁜 영화니까 싫으시면 안 보시는 게 심신의 건강을 위해 좋을 것 맞아요. 같다. 나 그런 거 잘 못 본다 하시면 보지 마세요. 저는 케빈에 대하여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볼 영화로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봤거든요. 정말 찝찝한 마음을 안고 맞아요. 봤다는. 근데 그게 막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막 엄마가 애를 만났을 때 그 나와 다른 존재를 내가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뭐 표현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보면 더 기분이 나빠. 근데 왜냐면 그거는 어떤 엄마나 부딪히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 같은 애가 나와서 저렇게 내 인생을 골러가게 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데 이 엄마도 약간 사이코패스 끼가 있고 닮아서 아들도 사이코패스가 나왔고 이런 거를 본다 관찰한다고 보시면은 기분이 덜 나쁠 것 같아. 알고 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이코패스에 대한 내용 이 정도로 했는데 뭐 준비한 내용들은 다 했는데 어떻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피드백 받아서 하기로 하고 다음 회에는 이제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반사회성 성격 장애 이번에 사이코패스 살펴보면서 잠깐 봤는데 그거 말고도 다양한 성격 장애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장애도 장애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성격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하니까 다음 편 내용도 기대를 해주시고 아마 그 전에 저 팬미팅 행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엔딩 공지 나가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가능한 저희가 답변을 모두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김현경 어느 별에서 왔니를 검색하시면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김현경 검색하시면 작가님 블로그, 페이스북 어느 별에서 왔니 검색하시면 방송 페이지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여기 있고요. 구독하기 이웃과 팔로우 누르시면 방송 관련 소식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구독하기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